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2024년 12월 7일입니다. 2024년 12월 7일이 의미를 갖는 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탄핵을 당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강신업TV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개업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이제 탄핵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 탄핵 소추안을 보면은 그거 말고도 뭐 용산, 이태원 사태 뭐 이런 것들을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탄핵 사유가 전혀 아닌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막 짜집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그것이 가결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탄핵을 당한다면 이재명이 당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없기 때문이지 만약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제도만 있었다면 벌써 이재명은 탄핵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데 이재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남시장 할 때부터 그야말로 온갖 방법을 이용해서 성남시의 공권력을 사익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성남시의 공권력, 그러니까 1억 가건, 이거를 대장동, 또 뭐 백현동, 지금 나오는 것만 해도 정자동, 서현동, 이런 데다 자기 아는 사람들 집어넣어가지고 돈 벌이 하는 데 썼고 그 돈을 갖다가 다시 또 챙겨먹는 방법으로 그야말로 가장 비열한 그런 어떤 악랄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가서는 도대체가 말이죠. 내 돈과 내 돈을 구별하지 않고 자기 돈과 공금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그냥 공금을 내 돈처럼 썼습니다. 공금을 내 돈처럼 쓴 것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공금을 내 돈처럼 쓴단 말입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재명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자기의 인생 자체가 이제 거짓말이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의 행태를 봅시다.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나서의 행태를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했습니까? 과거 역사상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감옥 가게 되고 그리고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즉 이재명 본인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완전히 잡범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둑놈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빌자면 괴물정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국회가 이재명을 위해서 방탄하라고 있는 겁니까? 국회야말로 정말 민의의 전당이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완전히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국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수당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만 탄핵을 22차례를 갖다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11번, 22대 국회에서만 해도 벌써 또 11번을 발의를 해서 탄핵안을 22번이나 발의를 했고 심지어는 감사원장, 헌법상 독립국인 감사원장까지도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그다음 반부패수사 2부장 이 수사 라인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가지고서 그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거는 중앙지검의 그야말로 직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에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방통위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 발의를 해가지고서 그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도 돌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남용하는 거죠. 이게 권력 남용이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헌법기관을 중단시킨 것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중단시키는 것이 헌정문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헌정을 문란하게 만들고 혼란을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탄핵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파면을 위한 것인데 지금 국회의원은 한 번 되고 나면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에 의해서 깜빵 가기까지는 지금 파면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형사처벌도 쉽게 못 받게 돼 있어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이라는 걸 줘가지고서 형사처벌도 안 받고 깜빵도 안 가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탄핵제도도 없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갖다가 한 번 되면 영원히
얘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처럼 저렇게 국회의원에다가 또 다수당에 저렇게 당수가 되면 완전히 철갑을 두른 방탄을 두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재명이 하는 행태입니다. 이렇게 철갑을 두르고 방탄을 둘렀기 때문에 이제 검사도 겁 안 내고 판사도 겁 안 내고 이제 모든 것이 내 세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유동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6일 날 원래가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자기 지금 탄핵 때문에 바빠서 못 나간다고 일방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증인은 나와 있고 피고인은 안 나와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무슨 피고인 없이 이렇게 재판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일반인 같으면 그것이 가능했겠느냐. 그 다음에 이재명은 어떤 특권층이냐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지금 우이준 교사를 무죄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백현동 이것도 지금 또 무죄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설사 1심에서 무죄를 줬다 하더라도 2심에 가서 뒤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요. 재판 하나만 합니다. 그때는 그 판사 출신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판사들은 모범생에다가 새가슴이어서 시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막상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재명 유죄는 물 건너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탄핵으로부터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로 탄핵당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이다. 누가 누구를 탄핵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비상계엄은 그거는 합헌인지 또 뭐 불법인지 이 여부는 다시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발령했다가 절차에 따라서 해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위헌 위법 사유가 있느냐? 그것은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지 니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 당에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위헌이고 위법이고 이재명이 내란이라면 내란입니까? 그럼 우리는 오히려 이재명이 내란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오히려 대한민국을 갖다가 혼란을 빠뜨리고 있고 이재명 같은 그 범죄자가 제1야당의 당수를 하기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고 품위가 떨어지고 그 누가 그럼 누구를 탄핵한단 말입니까? 지금 이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뭐 표결에 붙인다는 건데 하여튼 표결에 붙인다 하더라도 지금 당론으로 분명하게 국힘은 당론으로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했고 그리고 또 한동훈이가 뭐 뻘짓을 했습니다만은 한동훈이가 오히려 고립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마저도 탄핵에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진짜로 탄핵당해야 될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을 의시한 민주당 얘들이 얼마나 권력을 남용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 특활비 감액하는 것도 말이죠. 이건 정도를 넘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원한과 증오로 그렇게 해가지고 마비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사유다. 오히려 탄핵을 당하면 이재명이 당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가 바로 지금의 애국입니다. 더 많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